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을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의 특징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의 특징주들입니다. 정치적인 테마주 그리고 포스코 배터리 계약 소식이 장식을 했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다물 멀티미디어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 소식에 시간 외 테마적인 상승을 이뤘습니다. 전날 17% 이미 올랐는데 거의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진입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다만 단기적인 상승폭이 큰 만큼 유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 올랐습니다. 장 마감 후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간외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이번 배터리 계약 이슈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 경기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산업만큼은 예외인 것 같은데요. 4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 나오는가 하면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장밋빛 전망은 여전히 단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초대형 계약의 당사자는 포스코케미칼과 삼성 SDI입니다. 양사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그러니까 10년간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이자 최장기간 수주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포스코케미칼은 고성능 하이니켈 NC의 양극재를 또 삼성 SDI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게 됩니다. 각각 포스코 엠텍은 9.92%, 포스코 ICT는 9.88%, 포스코 케미칼은 7%대 그리고 가장 아래 웰크론한텍은 8%대 올랐습니다. 저희 시간의 종목에서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번에 계약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한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포스코 케미칼 자체가 거의 뭐 양극재를 LG에너솔루션에 좀 납품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삼성 SDI로 계약을 하면서 그전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LG에너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라는 또 LNF가 테슬라라는 어떤 공식이 좀 많이 꿰지는 그러니까 양극재 이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전에 약간의 일원화됐던 그런 메커니즘이 깨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포스코의 그룹에 대한 어떤 그 조직도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쪽으로의 이 원자재나 이런 조달 부분 같은 경우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반 기업들이 그전에 어떤 고객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기들의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현실성에 맞는 그런 양극재 업체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계약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또 이제 삼성 SDI는 NCA 쪽으로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필요에 맞는 이제 2차 전지 업체들과의 계약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어떤 비유나 또 이제 미국의 IRA법에서의 가장 큰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주의 수혜가 포스코 케미칼로 부각이 되는 만큼 이 포스코 케미칼 오늘 주가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시가도의 특징주 안에서 포스코 케미칼 뽑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아가는 이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죠. 삼성전자 외국인은 개인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18일 연속 매수했네요. 파트로는 외국인이 15일째 순매수 중이고요. JYP엔터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9일째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몰리면서 어제장에서는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한번 경신을 했는데요. 8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YP엔터 9일째 외국인은 매수합니다. 같은 엔터 안에서 디어유도 보겠습니다. 4일째 담겨 있죠. 메타버스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어유가 올해 들어서만 무려 30% 넘게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디어유 주가가 최근 가파르게 오른 이유로 경쟁사를 인수하면서 몸짓을 키웠고 올해부터 중국과 일본에 진출하면서 해외 구독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5종목 안에서 한 종목 픽해 주시죠.
DOE로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우선은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위버스를 주로 하는 이 하이브나 YG 엔터 외에 지금 현재 이 SM 산하의 DOU가 지금 NC소프트 유니버스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어떤 이 아티스트, 그러니까 DOU의 버블이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의 60% 이상이 20%가량 이상이 더 추가적으로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NC소프트의 이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1인 구독 가격이 거의 한 7,000원 후반대, 7,900원, 8,000원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버블의 구독 그 가격보다도 높게 상당히 높은 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블의 어떤 가격에 대한 인상 기대감이 지금 크게 나타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DOU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테고,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이제 우리나라 이 어떤 메타버스나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도 실적이지만 해외에서의 어떤 성과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 올해 3월 이후에 어떤 이 지금 유니버스에 이관된 아티스트 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 중국, 일본에서의 해외 쪽에서 매출 부분은 적어도 올해 2분기 때는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면서 DOE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외국인의 수급 안에서는 DOU 뽑았습니다. 그 다음 기관도 보도록 하죠. 가장 위에 된 조선 해운주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2일째, 페노션은 11일째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하는데요. 조선 빅3가 올해 약 40조 원 어치를 수주했다는 목표치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이 미래 먹거리를 수주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는데요. 조선 빅3 모두 3에서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만큼 수주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대신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OLED 패널의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가 올해 들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0일까지 디스플레이 필름 기업 PI 첨단 소재는 15% 이상 상승했는데요. 올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특히 OLED 패널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볼까요? 아래 있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는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죠.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현대 기아 주가가 올해 들어서 두 자릿수 이상 상승세를 기록 중인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역시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만큼 주가 상승 기대감 역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기관은 4일째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말씀해 주시죠. 이제 기아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우선 기아가 역대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크게 상승폭이 나와주었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ASP나 판매 부분이 전체적으로 좋았지만은 이 환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환율에 또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에 대한 그 불안감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기아가 주가 상승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이 어떻게 보면 중국 쪽 그리고 내수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작년보다 좋아야 어떤 이 작년 4분기 실적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전기차에 대한 뭐 출시, EV9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예상보다는 이런 우려감은 크게 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오히려 좀 기아가 주가가 안 움직였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아가 움직이지 않을 때 오히려 매수의 시점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특징주들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시장의 주요 종목들을 담았습니다. 방금 전에 기관에서 현대기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렸는데요. 사모펀드는 현대기아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 아래 시장에서 핫한 LG전자입니다. LG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죠. 7개 증권사가 LG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눈높이 상향의 가장 큰 근거는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재고가 정상 수준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0% 급감했지만 이를 저점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LG전자의 주가는 지난해 8월 이후에 반년 만에 1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관과 외국인이 담았던 엔터주도 있죠. 사모펀드는 엔터 안에서 SM을 주목하고 있고요. 기관의 수급과 동일하게 대우조선 해양까지 있습니다. 5가지 안에서 한 종목 픽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4분기 영업이익 693억이었죠. 근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9,694억, 무려 1,300% 이상을 높게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재고 쪽 에서의 건전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높은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작년 4분기 때에 심하게 좀 반영됐었던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결론적 기저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인지도나 원가 구조로 봤을 때도 이 H&L 사업부나 H 부분 같은 경우에는 H 쪽은 유럽 쪽 비중이 크니까 어떤 유럽 쪽에서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겠지만, 정상화가 됐을 때의 그런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1분기 때의 이런 영업이익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매수 관점 접근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안에서 LG전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LG전자는 가격적으로 저희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지금 13만 원까지는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저도 지금 1차적으로는 12만 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기저효과 나온다고 한다면은 12만 원은 충분히 달성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12만 원이 됐을 때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탈출 못하신 분들은 이번을 기회 삼아서 탈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